어릴 적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고 엄마는 늘 바쁘고 피곤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가 좋았습니다. 가끔씩 일 끝나고 돌아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새끼, 오늘도 혼자 잘 있었네. 말해주던 그 한마디에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기뻤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갑자기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날이에요? 하고 물었죠.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우리 아들 멋지게 입혀주고 싶어서.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엄마와 보낸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새 옷을 입고 신이 난 저를 데리고 어머니가 향한 곳은 시내 번화가에 있는 경양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음식 돈가스가 있었죠. 두툼한 고기에 바삭한 튀김옷, 새콤달콤한 소스가 뿌려진 돈가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에게 돈가스는 그림의 떡과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사주는 거야. 우리 아들 맛있게 먹어. 어머니는 제 앞에 놓인 큼지막한 돈가스를 칼로 먹기 좋게 썰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돈가스를 입안 가득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던 그 돈가스의 맛. 하지만 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온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아들, 엄마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새로 산 옷과 배부름, 포만감에 취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는 정류장 뒤편 건물로 황급히 사라지셨습니다. 10분, 20분, 1시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도착하고 떠나는 버스들 속에서 저는 홀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아침에 따스했던 햇살은 차가운 바람으로 변해 제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안 오시지? 화장실에 사람이 많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아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엄마 하고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정류장,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감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럽게 우는 저를 발견한 것은 지나가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차갑고 낯선 경찰서였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제 이름과 집 주소를 물었지만 어린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만 찾으며 울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경찰서의 딱딱한 의자에서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아이들, 그리고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과 외로움. 따뜻한 집밥 대신 차갑고 맛없는 급식을 먹어야 했고 엄마의 다정한 손길 대신 엄격한 규칙과 통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제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핥히어버린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아이들 속에서 저는 섬처럼 외로웠습니다.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보육원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죠. 따뜻하고 맛있는 엄마의 밥 대신 제 앞에 놓인 것은 멀건 국에 건더기라곤 거의 없는 늘 차갑게 식어있는 밥이 전부였습니다. 김치와 단무지, 가끔 나오는 콩자반이 반찬의 전부였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다가도 울컥 서러움이 밀려와 밥알을 제대로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먹기 싫었던 딱딱한 생선조림을 몰래 남겼다가 그걸 발견한 보육사 선생님께 편식한다, 배가 불렀다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크게 혼나고 그날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밤이면 엄마가 사주신 하늘색 남방을 몰래 꺼내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옷만이 엄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제가 사랑받았던 순간의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중한 옷마저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보다 힘센 형이 그 옷을 보더니 자기가 한번 입어보자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오래도록 입으라며 넉넉한 사이즈로 사주셨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 형에게 사이즈가 딱 맞았고 그 형은 그 옷을 기어이 뺏어 입었습니다. 돌려달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오히려 저를 밀치고 달아났죠. 그리고 한참 후 그 옷은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고 한쪽 어깨 부분이 뜯어져 있는 채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옷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 같이 입는 거지. 라는 무심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찢어진 옷을 붙잡고 밤새 울었던 기억, 제가 받았던 유일한 사랑이 찢겨 나간 것 같아 더 아프고 슬펐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나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때로는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실까?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어른이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히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슬픔을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 때면 저를 버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시리곤 했습니다. 배신감과 미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 사이에서 제 감정은 늘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만나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버려야만 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다는 한 요양병원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소식.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함과 망설임이 앞섰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비쩍 마르고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너무나도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으니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으리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혹독한 삶을 살아오신 듯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머니가 길에서 발견되었으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외에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유일하게 아들과 돈가스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고. 저를 보자마자 희미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지?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세월이 많이 흘러 훌쩍 커버린 어느덧 중년이 다 되어가는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길래 한 번에 알아보신 걸까요? 평생 저를 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고 흐느끼셨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쌓아왔던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원망이라도 실컷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놓지 못하고 우시는 어머니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만난 이후로 급격히 기억을 잃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도 제가 누구인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를 버리던 그날의 기억만은 생생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 새 옷 입고 참 예뻤지. 돈가스 정말 맛있게 먹었지. 정류장에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그날의 장면만을 하염없이 되풀이하십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고 가슴 아팠던 순간이었기에 그 기억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이제 어머니는 저를 온전히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날의 진실도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이별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제 또다시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 곁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이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